전세가 월세보다 좀 작아지고 있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난다. 그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은 그 조사한 자료,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은 약 5년 동안에 그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약 100%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들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임대차법이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뭐 이제 임차인한테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도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인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의 그 부동산 시장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죠? 젊은 사람들 30대 뭐 아직 40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가 늘어난다. 월세가 늘어나고 그런 시대가 온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게 그죠? 저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임대인이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안 살고 제3자한테 임대차를 줬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다주택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캡 투자, 우리가 집을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시세 차익을 보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을 한 거죠.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집을 매입을 한 겁니다.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차를 놓는 거죠. 임차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세를 일부 전세보다도 이제 월세를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월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상품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운용소득을 본다, 자본이득이 아니라 운용소득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나오는 그러한, 투자 목적이 되는 건데, 운용소득을 본다고 해서 자본이득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임대인 입장에서 아주 좋은 거죠. 옛날에는 운용소득을 포기하고 자본이득만 봤는데 지금은 자본이득과 운용소득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려받는 돈이죠. 내가 이제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근데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돌려받질 못해요. 그냥 계속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월세로 전환이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죠?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임대인입니다. 소유자들이 더 좋은 거죠. 월세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거기 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내 현금 흐름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돈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전세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월세 제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대부분이 월세 제도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사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진입 초기에 있는데,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집 없는 사람들, 그죠?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근로소득,
소득을 급여 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어서 전부 다 그 주택 비용,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질 것이고, 주택 가격은 거꾸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돼서 집값이 막 뛰고 그런 계속 우상향했다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월 임대료 받는, 그죠? 임대료 받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이제 주거용이 이제 수익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 월세 살면서 집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집을 매입을 하는 걸 포기하고 뭐 월세 살면서 뭐 삶의 어떤 그런 행복을 느끼겠다, 삶의 가치를 느끼겠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현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지금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혹은 방법을 혹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